민주평화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찢어지는 상황. 뭔가 기분이 흐뭇합니다. 네. 제 예언대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제대로 찢어지려면 좀 더 격렬하게 찢어져야 되는데 좀 덜 격렬한 것 같아요. 아직 체면들이 좀 남은 모양이야, 이 양반들이. 이 정도는 이 정도가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보다 더 지저분해지면 사실 보는 사람들이 정치 자체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보고 즐길 수 있는 정도. 이 사람들 재밌구나. 안철수 참 창의적이구나. 뭐 이 정도 선에서 나눠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없는 합당 추진. 이게 전당대회 안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전당대회 없애. 뭐 합당만 할 수 있다면 뭐 전당대회쯤이야 뭐. 그러면서 이런 거지 뭐. 우리가 꼭 전당대회를 체육관에서 해야 돼? 그렇지. 온라인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야, 정말 놀라운 멘탈이시고요. 이것을 욕을 안 먹으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국민의당 만들 때부터 당원 당규에 넣었으면 욕 안 먹어요.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계속 바꿔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속으로 얼마나 가짜나게 보고 있겠어요. 그렇지. 예. 즐기고는 있지만 예. 안철수 당신도 참 그렇다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어쨌건 평화민주당 쪽에는 사실상의 캐스팅 보트를 확보했더만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역구 국회의원들 지금 한 15석 정도에다가 확실하게 비례대표가 한 3명 정도는 비적 편을 들고 있고 아직 결정 못한 것도 있지만 원내 교섭단체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일단 창당을 한 뒤에 문제는 국회에서 각종 표결을 할 때 이제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김연아 같은 역할을 해줄 분들이 미래당에 굉장히 많은 타 보니까 표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축제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제 민주평화당이 탈당을 해서 정당을 정확하게 만들고 나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호남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못할 거라고 봐요. 또 더군다나 분당이라는 것을 겪고 나와서 창당을 했잖아요. 그럼 명분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분당 반대의 명분이 의미 없는 반문재인 연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한다 이거였거든.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의 명분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이 당분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표결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전체 국회의원들을 다 표결에 들어갔다고 봤을 때 이제 완벽하게 다 들어가면 149대 147로 가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가 뭐 어떤 속마음으로 우리는 다들 이렇게 대통령 욕심에 대통령 병에 걸려서 합당까지 무리하게 추진을 한다고 다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미래당이 국회 안에서의 존재감이라는 것 측면에서 보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섭단체 뭐 만들어지든 교섭단체가 안 되더라도 17석, 18석 정도로 시작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민평당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입법 활동에 대해서 협조했으면 협조했지 지금 뭐 바른당이나 자유당처럼 완전 개꼬장 부리듯이 그렇게 반대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결과적으로 여당이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개꼬장을 부리면서 자기 이미지는 쓰레기대로 만들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예. 거예요. 미래당 창당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재희 전법의 실효성을 느끼는 건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해를 이용해서 홍준표 치기, 그 국민평화당을 이용해서 미래당 치기, 홍준표를 이용해 또 안철수 치기. 뭐 그런 거지. 홍준표가 페이스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당은 정체성이 민주당에서 내부 총질하다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내부 총질하다 나간 사람들이 만드는 내부 총질 전문당이다. 이런 표현까지 해요. 맞는 말이에요, 또. 근데 뭐 홍준표 치는 총질 안 했나요? 그렇지. 박근혜 욕하고 친박들 욕하고 나가라고 하고 뭐 묻은 게 뭐 묻은 거 욕한다고 하는 똑같은 놈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하도 말을 막 하니까 지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실 또. 자, 어쨌건 여러분들은 기억을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차 가고 있는 2018년에 희대의 역사적 코미디를 하나 좀 우리가 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자기들끼리 헤헤호 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어떤 합당론도 나오고 이게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 중심대로 가지 않고 말을 한 번 뱉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옛날에 했던 말하고 배치가 돼. 그럼 또 스텝이 꼬이고. 그러니까 묵묵하게 한 길을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뭔가 정말 당시 문재인 후보나 당대표에게 답답함을 느꼈었지만 그게 결국엔 시간이 지난 뒤에 스텝이 안 꼬이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그런 게 아니냐. 그걸 또 사람들은 또 어떤 여러 가지 사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했지만 묵묵히 가는 거에 대한 그 악의적인 표현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건 좀 경우가 완전히 다른 재밌는 소송이시고요. 저는 평상시 때 유해 씨를 참으로 싫어했지만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유해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좀 희생할 필요가 있어서 전 적극적으로 유해를 지금 섭외해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 류혜 씨 한번 출연해주세요. 류혜 아시는 분 어떻게 좀 연락해서 말 좀 전해주세요. 좀 출연 좀 해달라고. 캐스천코리아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네, 됩니다. 네. 유해 씨가 홍준표를 유해는 씨고요. 홍준표는 그냥 홍준표예요. 씨발. 유해 씨가 홍준표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그게 이제 성추행과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떠나가지고 지들끼리 좋을 때는 지난해 6월 달에 경북 경산체육관에서 전당대회 할 때 홍 대표가 내 손을 덥석 잡아서 그때는 되게 좋아하더만. 서로 누가 먼저 잡았네, 내가 잡았네 이렇게 논란을 했었는데 이거를 1억 원의 손배소를 이렇게 청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봤을 때 기각당할 수도 있고 떠나서 홍준표 입장에서는 되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제. 유해가 홍준표의 발목을 꽉 잡고 있으면서 미투. 나도 홍준표한테 미투. 성추행 당했다, 성희롱 당했다 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한참 잘 걸어가던 어떤 한 자연인이 저 물 밑에서 물귀신 같은 게 하나 나와가지고 발목 한쪽을 쫙 잡으니까 스텝이 그걸 꼬였다 그러는 거야. 꼬여가지고 MBN 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한테는 유해의 문제를 계속 풀지 않으면은 이걸로 우리 이미지는 그렇잖아요. 홍준표가 큰 정치할 사람이 아니라 유해 같은 애들하고 계속 공방을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로 몰고 가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게 정치적으로 엄청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유해를 열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 아니 저는 류여해 씨에게 발음이 너무 힘들어요. 류여해 씨에게 한마디 좀 보충해서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게 그날 그냥 그렇게 손 덥석 잡은 거 하고 이렇게 이상한 말로 명예훼손 모욕한 거 말고요. JTBC 뉴스룸 같은 데 나가가지고 손석희 하고 인터뷰를 하세요. 미투를 하면서 그러네. 뒤에서 벌어졌던 일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거를 까발리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입지가 제대로 쓰고요. 재판에서도 당당하고 갑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봤던 내용 말고. 근데 이거는 이제 서지영 검사랑 약간 다른 케이스잖아요. 본인이 같이 할 때는 사진도 이렇게 그때 당시의 기분은 동영상이 있어. 네, 그때 당시의 기분은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걸 터트려야 된다. 아니, 좋은 척 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 당시에도 불쾌했지만 상황상 좋은 척을 했어야 됐던 어떤 그런 감정적 폭행까지 당했다. 그렇지.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당내에서 이런 성추문에 대해서 항상 입 다물고 있었던 게 자유한국당의 여성 의원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유여해는 이런 면에서 보면은 뭔가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죠. 이쪽에서. 최초 자유한국당류의 최초의 내부고 벌차. 네. 근데 이분은 진정성은 없지. 만약에 지금도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요거 서지영 검사 쪽 관련해 갖고 엄청나게 또 다른 식의 그러니까 말을 했을 거예요. 진정성 있다고 해줍시다 지금은. 그런가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진정성의 상징 우리 유해 열사님 꼭 싸워서 이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어쨌건 홍준표가 지금 MBN을 부수도 다 빼버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홍준표는 또 유해한테 소송당했지만 홍준표는 MBN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이 꼬리 물기 소송 이런 게 있거든요. 그 MBN 자체의 입장에선 그래요.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언론에 관한 부분은 소송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송의 어떤 순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언론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보도들을 쏟아냅니다. 그중에 오보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거기에 대한 정정 보도를 한다거나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MBN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다 고소고발 건으로 가버리면 그 대상이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아니고 현역 정치인들이고 공당의 대표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로 다른 언론사들이 함부로 비판을 못하게 되는 효과 때문에 언론을 길들이려고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여당이 민주당이 청와대가 오보 하나 냈다고 지금도 청와대 관련한 민주당 관련 오보들 사실상 거의 매주 쏟아져 나오는 게 있어요. 추측 보도 하다가 보면 그거를 전부 다 소송으로 걸어버리면 보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소송은 어느 때 하냐면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상대방이 사과나 정정 보도를 안 할 때 거기에 대놓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왜 TV조선이 녹음해가지고 한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생일 광고 그
거기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안 하고 사과를 안 하면 소송으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스탠스가 참 애매해요. 류여해 사건하고 MB의 사건이 제가 취해야 될 스탠스가 평소에 그렇게 미워하던 류여해 편을 들기도 좀 얼굴이 뜨겁기도 하고 사실 MBN 편 들기도 뜨겁기도 해요. 똑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렇게 안에서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꼬시기도 하고. 그런데 홍준표가 이렇게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늘어놓는 것 중에 이게 MBN 출입 금지가 진주의료원 폐업 맥락에서 추진한 거다. 진주의료원에 무슨 많은 문제가 있어서 무슨 예산도 뭐 계속 적자가 나고 하니까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어서 그 폐업을 추진한 거고 MBN 출입 금지도 그런 합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내린 거니까 끝까지 가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래서 내가 그 경남도에 있던 그 빚 1조 4천억을 내 임기 기간 동안 제로를 만들었다. 뭐 이런 개구라를 또 하나 쳤거든요. 이거 예전부터 말 많았잖아요. 그 완전 개구라입니다. 1조 4천억 빚이 아직도 있습니다. 경남도 이름으로 있는 게 아니라 경남도 밑에 있는 각 시, 구 이름으로 분산돼서 장부만 바뀐 거지 그 빚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가 예전에 제천 화재 때 경남도의 지 임기 동안 화재 사건이 없었다고 말했던 그 거짓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그렇게 각 지방자치단체로 빚을 분산시켜서 은닉시켰다? 그렇죠. 분산,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 돈을 줘야 회계 되는 계정을 수치를. 바꿨군요. 예.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경남도청에는 채무가 없다 이런 식의 예. 논리를 만들어낸 거고. 이거 부채 은닉 예. 혐의인데. 근데 지금 이게 뭐 진주의료원 폐업해가지고 사실상 1년 안에 40명 돌아가셨거든요. 예. 약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예산 절감해가지고 채무제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뜻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무상급식 안 하겠다고 버티면서 그 무상급식 그 비용을 아끼고 이런 세상에 멍청한 짓 SOC 사업 같은 거 안 하면 되는 부분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요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자체가 홍준표가 얼마나 또라이인지를 그냥 좀 보여주는 문제라고 보고요. 이제 홍준표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정말 보수 수구층에 계시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는 참 우리 도지사 추진력 있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추진력을 내가 합당한 형태로 쉴드를 치려면 거기서 끌어들이는 게 사실상 약자인 노조거든요. 노조를 끌어들여서 빨갱이들이 그래서 지금 KBS나 MBC도 노용방송이라고 몰아가는 이유가 홍준표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노조들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그 노조들하고 싸우는 형태로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전선을 쫙 만들어주는데 홍준표 편에 서시는 분들이 노조와 똑같은 약자분들이 편을 들어줬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고요. 이것도 진주의료원 폐업 맥락에서 추진한다. 정말 얕은 수 있잖아요. 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 이런 개소리라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민사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MBN과 누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보겠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그 민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 정당이 남아날까요? 그러니까. 그 정당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아마 민사소송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넣었으면 누가 안 먹어요.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계속 바꿔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속으로 얼마나 가짜나게 보고 있겠어요. 그렇지. 예. 즐기고는 있지만 예. 안철수 당신도 참 그렇다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어쨌건 평화민주당 쪽에는 사실상의 캐스팅 버튼을 확보했더만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역구 국회의원들 지금 한 15석 정도에다가 확실하게 비례대표가 한 3명 정도는 이쪽 편을 들고 있고 아직 결정 못한 것도 있지만 원내 교섭단체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일단 창당을 한 뒤에 문제는 국회에서 각종 표결을 할 때 이제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김연아 같은 역할을 해줄 분들이 미래당에 굉장히 많은 타 보니까 표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축제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제 민주평화당이 탈당을 해서 정당을 정확하게 만들고 나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호남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못할 거라고 봐요. 또 더군다나 분당이라는 것을 겪고 나와서 창당을 했잖아요. 그럼 명분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분당 반대의 명분이 의미 없는 반문재인 연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한다 이거였거든.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의 명분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이 당분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표결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전체 국회의원들을 다 표결에 들어갔다고 봤을 때 이제 완벽하게 다 들어가면 149대 147로 가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가 뭐 어떤 속마음으로 우리는 다들 이렇게 대통령 욕심에 대통령 병에 걸려서 합당까지 무리하게 추진을 한다고 다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미래당이 국회 안에서의 존재감이라는 것 측면에서 보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섭단체 뭐 만들어지든 교섭단체가 안 되더라도 17석, 18석 정도로 시작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민평당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법, 입법 활동에 대해서 협조했으면 협조했지 지금 뭐 바른당이나 자유당처럼 완전 개꼬장 부리듯이 그렇게 반대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결과적으로 여당이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개꼬장을 부리면서 자기 이미지는 쓰레기대로 만들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다. 예. 미래당 창당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재희 전법의 실효성을 느끼는 건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해를 이용해서 홍준표 치기, 그 국민평화당을 이용해서 미래당 치기, 홍준표를 이용해 또 안철수 치기. 뭐 그런 거지. 홍준표가 페이스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래당은 정체성이 민주당에서 내부 총질하다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 내부 총질하다 나간 사람들이 만드는 내부 총질 전문당이다. 이런 표현까지 해요. 맞는 말이에요, 또. 근데 뭐 홍준표 치는 총질 안 했나요? 그렇지. 박근혜 욕하고 친박들 욕하고 나가라고 하고 뭐 묻은 게 뭐 묻은 거 욕한다고 하는 똑같은 놈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하도 말을 막 하니까 지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실 또. 자, 어쨌건 여러분들은 기억을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차 가고 있는 2018년에 희대의 역사적 코미디를 하나 좀 우리가 봤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자기들끼리 헤헤호 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어떤 합당론도 나오고 이게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민주평화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찢어지는 상황. 뭔가 기분이 흐뭇합니다. 네. 제 예언대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제대로 찢어지려면 좀 더 격렬하게 찢어져야 되는데 좀 덜 격렬한 것 같아요. 아직 체면들이 좀 남은 모양이야, 이 양반들이. 이 정도는 이 정도가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보다 더 지저분해지면 사실 보는 사람들이 정치 자체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보고 즐길 수 있는 정도. 이 사람들 재밌구나. 안철수 참 창의적이구나. 뭐 이 정도 선에서 나눠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없는 합당 추진. 이게 전당대회 안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전당대회 없애. 뭐 합당만 할 수 있다면 뭐 전당대회쯤이야 뭐. 그러면서 이런 거지 뭐. 우리가 꼭 전당대회를 체육관에서 해야 돼? 그렇지. 온라인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야, 정말 놀라운 멘탈이시고요. 이것을 욕을 안 먹으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국민의당 만들 때부터 당원 당규